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입니다. 오늘은 원주시장 출마하신 우리 원광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장 후보 나오시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네. 각오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 다른 점은 또 어떤 건지, 또 각오는 또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원주가 요 짧은 단기간 안에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네. 또 도시 규모도 굉장히 커졌어요. 네, 네, 근데 네. 반면에 원주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행복도는 그만큼 커졌는가 네.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그만큼 이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도시 규모가 커진 만큼 그것도 같이 이렇게 커졌는가? 네, 네,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민들 불만은 쌓이고, 그다음에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주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게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는 것 같고, 또 행복도, 그다음에 원주에서 사는 그런 만족도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기관은 지금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장만이 할 수 있는데, 원주시장이 교체돼서 일거에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네. 각오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상대 후보가 구자율 후보가 나섰는데요. 네. 자,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을 것 같아요. 뭐 의원 생활도 같이 하셨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후보보다는 이거는 강점이야라고 하실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또 반대로 난 요거는 그 후보보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라고 느끼시는 게 있겠죠. 예, 강점과 약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단점일 수 있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제 장점이 그분한테는 단점일 수 있는데, 그분은 장점이 많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출직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4년 정도 먼저 시작하셨고, 도의원이죠. 네. 저도 같이 이제 도의원을 했었는데, 도지사 정무특보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네. 도지사 비서실장,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는 그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저보다 이제 4년 많으신데, 그런 것이 그분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간만큼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반면에 저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짧게 경험한 거. 네. 저는 이제 도의원 생활을 했는데, 도의원을 오래 했다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판에 오랫동안 발을 네. 3선, 4선, 5선 이렇게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쇄신입니다. 네. 그리고 개혁. 네. 근데 개혁과 쇄신을 하려면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 이것이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정치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이맘때 네. 뭐냐면 과다한 조경 사업을 좀 자제해 주십사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원주시정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경 옆에 계신 분들 또 그런 분들하고 갑론을박을 벌였고 다퉜죠. 네. 다퉜고,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뒤집고 새로 깔고 하는 사업들이 시내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을 빚었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관계를 이렇게 많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 관계 저 관계 다 맺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다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과감하게 이걸 쇄신 또 개혁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네. 그게 오히려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원주시장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치판에 오랫동안 선출직으로서 이 오래 몸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장점으로. 남들은 네. 그것을 뭐 네.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청에 들어가서 원주 시민들, 납세자, 세금 내주는 납세자, 그다음에 유권자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정말로 한 올 한 올 빠뜨리지 않고 원주시정에 네.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서도 몇 가지 네.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12년 동안 원창문 시장님의 시정 문제에서 조금 거론하셨잖아요. 지켜보신 것 중에서도 많이 이거는 잘했지만 이런 거는 좀 아쉬웠다 하는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조경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시거나 나는 시장이 되면 요건 좀 해봐야지 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높은 성과를, 많은 성과를 낸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시장님이 재임 중에 전임 시장님께서 재임 중에 하시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이제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어받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네. 우리 원주 시민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시민들께서 말해주시는 것들 그것도 역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서 물꼬를 좀 바꿔서 원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시민의 그 행복 체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게 시장의 목표를 잡을 겁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 시장님의 시정 운영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 제가 이제 새로운 시장의 임기를 시작하겠다 해서 시민들의 그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전임 네. 시장님이 한 것 중에 아쉽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제가 굳이 끄집어 내는 것은 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출마를 하니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네. 기자님들, 네, 네. 방송이나 방송 기자님이나 신문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지역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가장 큰 지역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시장님 재임했던 12년 동안 네. 현안이 되지 말아야 될 게 현안이 된 게 있어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게 지역 현안이 된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지역 현안이 있어요. 예컨대 SRF 열병합 발전소 네, 네. 많은 시민들이 그거 하지 말아 주세요 했는데 원주시가 네.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시의 역점 사업으로 놓고 그래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지역 네. 현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네. 또 과다한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다한 조경 사업 좀 자제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 시민들이 많았는데 그게 지역 현안이 된 겁니다. 네. 지역 현안 아닌 지역 현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네. 원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지역 현안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지역 현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작은 소액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네, 네. 그것이 원주 시민 개개인에게 네. 최대 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는 공약들도 그런 거에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맥을 잡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공약 역시 계속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꼽을 수 있는 핵심 공약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공약을 또 이제 또 발표를 할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 중에 몇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반려동물 공원, 또 반려동물 문화센터, 네, 뭐 네.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떤 분은 그건 뭐 반려동물 테마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입니다. 네. 지금 그 반려동물과 생활하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1,300만이라고 그래요. 1,30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원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반려동물과 함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뛰어놀고 네, 네. 또 휴식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반려동물 공원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소규모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네. 대단위로 만들 겁니다. 크게. 지금 원주에 이미 그런 게 있어요. 저 흥업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도대책 우회도로 그 중간에 이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구비 시설도 좀 네, 네. 열악한 편이고, 그래서 그것을 대단위로 제가 그래서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했냐면 강원도 최대 규모로 만들 거다. 근데 제가 만들다 보면 사실 강원도 최대가 아니라 뭐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좀 이렇게 잘 꾸며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원주 시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원주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니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실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아끼고 또 반려동물과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런 교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센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을. 네. 그런 것도 같이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육 도시를 표방했는데 네, 네. 체육과 관련된 그 여러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생활체육 종목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용 그 경기장, 전용 체육 시설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 네. 제가 6개 면이 들어가는 축구 단지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고, 또 풋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풋살 전용 경기장을 만든다 했고, 또 배드민턴도 실내 전용 배드민턴 경기장을 만들겠습니다. 16개 코트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네. 전국 대회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 이제 족구장도 있어요. 족구장도 족구 실내 전용 경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테니스장 실내 전용 경기장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각 종목별로 전용 경기장을 다 만들 건데, 왜 그럼 이렇게 만드느냐? 이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원주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건강 도시를 표방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그럼 뭘로 건강을 지킬 거냐, 뭘로 건강을 유지할 거냐 하는 거, 결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육, 건강 체육 도시를 제가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럼 반드시 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장 사용료도 대대적으로 감면할 겁니다. 시에서 지원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 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원주 시민이 납세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이용료를 받겠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뭐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도 또 같이 연계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맞아요.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공약 중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경제 혹시 핵심적인 것이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그 문제고, 또 네. 저도 거기에 가장 큰 지금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건데, 네. 하나는 뭐냐면 기업 유치죠. 대기업 유치. 또 하나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근데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자리는 어떤 그 청년 위주로 해서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물론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분야가 다 있는데,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죠.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소액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그 아주 그 급한 그런 용돈 네. 그런 벌으실 수 있는 그런 뭐 병원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손주에게 이렇게 그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데 필요하신 그런 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대대적으로 늘릴 건데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공 분야의 일자리도 굉장히 지금 도내에서는 저는 가장 꼴찌라고 제일 꼴찌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산 투입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경제 분야인지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가 지금 원주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시내 한번 나가 보시면 뭐 피부로 와닿잖아요. 네. 많이 폐업들 하셨더라고요. 원일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 보면 제가 한 집 영업하고 한 집이 문 망하고 한 집 영업하고 한 집 망하고 이게 아니고 가나다라 1, 2, 3, 4, 5, 6 6개 가게가 점포가 다 폐업한 걸 봤어요. 그리고 6개 점포가 다 연속으로 폐업하고 그 옆에 한 집이 영업을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집 건너서 또 그때부터 또 폐업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원주시가 예산 패턴을 좀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2년 전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원주시가 코로나의 그런 그 피해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하긴 했지만 기존에 해왔던 10년 전, 5년 전에 해왔던 그런 재정 패턴, 예산 패턴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 방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 패턴을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2만 원을 깎아서 10만 원 주겠다 그러다 2만 원 깎아서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꼈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그때 쌓인 것이고. 그게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은 10만 원 더 뭐 과감하게 더 이렇게 준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원주시장에 당선이 되면 당선 임기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원주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원주 시민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이죠.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만 원, 한 사람의 그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350억 정도 소요되는 그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일단은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작은 부분이지만 일단 그 지역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인 것이고 그 시작입니다. 그게 경제 살리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풀 겁니다. 작은 불씨가 또 그렇죠.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또 기대되는 바도 많고 또 응원을 같이 보내면서 시민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거에 앞서서 본인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전에 2018년도에도 제가 이제 원주시장 선거를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본선에 그때 못 나갔었어요. 못 나갔었는데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중요한 거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후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가냐, 파라냐, 노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출마한 후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보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삶의 만족도를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적임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주시장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원주시장은 우리 납세자, 세금을 내는 납세자, 또 유권자, 원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원주시장이 되면 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그 일거에 우리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잘 선택해 주시고 저를 믿고 원주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 기호 2번 원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수 후보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